넌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감히 하인이 마님한테 눈길을 주고 감정을 품어. 내 처지를 몰라? 대체 내가 뭔데 날 이렇게 흔들어놔. 저도 사람입니다, 따님. 하인이면 사람도 아니고 마음도 없어야 합니까? 왜 저만 참아야 합니까? 왜 마님은 저를 그렇게 짓밟으면서도 또 찾아오는 겁니까? 진짜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겁니까? 그만해. 당장 그만하라고. 네, 역시 마님이시군요. 전 그냥 개처럼 참고 물러서야 하는 거군요. 사랑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나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과부와 하인, 감히 사랑을 꿈꾸다. 이 사랑의 끝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홍미령이다. 19살. 과부.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지 안다. 한때 나도 평범한 여자였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품이 있는 가정교육을 받고 나이 적당해지면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서 평생을 살 거라 믿었다. 그렇게 당연한 듯이 주어진 운명을 따랐다. 하지만 내 결혼 생활은 단 열흘 만에 끝났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병이 깊었다. 결혼 전부터 몸이 약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빨리 떠날 줄은 몰랐다. 시댁에서는 혼인이라도 하면 그의 기운이 살아날 거라고 믿었다. 아마도 마지막 희망을 걸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아무 소용 없었다. 나는 결혼과 동시에 과부가 되었다. 남편이 떠난 뒤 시어머니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원래부터 몸이 약했던 그녀는 아들을 잃고 나서 더욱 기운을 잃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도 남편을 따라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시댁에는 나 혼자 남겨졌다. 넓은 한옥, 텅 빈 방들, 긴 복도, 그리고 나를 마주쳐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하인들. 이 집에서 나는 그저 공기 같은 존재였다. 나를 보는 사람도 없었고 나를 찾는 사람도 없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마저도 사라졌다. 시댁의 친척들은 나를 귀찮아했다. 과부가 된 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그냥 놔두는 듯했다.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결혼한 여자가 남편 없이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 집에 남아 조용히 사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나는 세상의 관심에서 완전히 멀어졌다. 처음에는 절망했다. 이대로 평생을 살아야 하나?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야 하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졌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불필요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삶. 나는 점점 그런 사람이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여름이 끝나가는 밤이었지만 공기는 무겁고 후텁지근했다. 창문을 열어도 답답함이 가시지 않았다. 문득 마당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만에 밤바람을 쐬고 싶었다. 조용한 마당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렸다. 마당 뒤편에서 누군가 물을 붓고 있었다. 궁금한 마음에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달빛 아래 한 남자가 상의를 벗은 채 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물방울이 어깨와 가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등은 탄탄했고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피부는 윤이 났다. 나는 무심코 발을 멈추었다. 숨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남자의 이름은 상철이었다. 새로 들어온 하인이었다. 하인들은 보통 내 앞에서 조심스러웠다. 내가 직접 시키지 않더라도 나를 보면 허리를 숙이고 조용히 물러났다. 하지만 상철은 달랐다. 그는 내 존재를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마치 내가 투명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그를 보는 순간 무언가 위험한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도 무더웠다. 방 안은 답답했고 창문을 열어도 시원한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았다. 자꾸만 등이 땀에 젖어 불쾌했다.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아 마당으로 나왔다. 조용한 밤 공기를 마시며 걸었다. 아무도 없는 밤의 한옥은 낮보다 더 넓고 적막했다. 그러다 문득 마당 한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상철이었다. 그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상반신을 적시고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물방울이 흘러내렸고 붉은 팔 근육이 달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다. 나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다. 그도 나를 발견한 듯했다. 안 주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도망쳐야 할 것 같은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바짝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 애써 시선을 돌렸다. 방이 너무 더워서. 그렇겠지요. 요즘 밤이 유독 덥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하며 다시 우물로 시선을 돌렸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나는 그의 긴장감이 느껴졌다. 왜 이 시간까지 깨어있죠? 물을 깃다가 그냥 더워서 씻고 있었습니다.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조용한 밤, 아무도 없는 마당, 젖은 몸, 빛나는 피부. 그리고 나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와 더 이야기하고 싶었다. 아니, 사실은 그를 더 보고 싶었다. 언제부터 이 집에서 일했나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정도. 그럼 전에 하던 일은? 이것저것 했습니다. 그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굳이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를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졌다.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 왜 내 눈에만 이렇게 깊이 새겨질까? 그렇게 한참을 서 있던 나는 결국 서둘러 발길을 돌렸다. 아니, 돌아서려고 했다. 아님, 그가 나를 불렀다. 나는 다시 멈춰 섰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치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러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너무 늦은 밤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조심하라니? 무슨 뜻이죠? 그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냥 이 집에서 너무 혼자 다니지 마십시오. 그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었다. 무슨 뜻일까? 누군가 위험한 걸까? 아니면 나와 그가 마주치는 이 순간이 위험한 걸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섰다. 등 뒤에서 그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인정했다. 나는 상철에게 끌리고 있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더운 밤 공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상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요즘 그를 피하려고 애썼다. 마당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했고 일부러 그가 없는 시간에만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더 신경이 쓰였다. 그가 하인들과 말을 나누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다. 웃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철렁했다. 특히 젊은 여종들이 그와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걸 볼 때마다 속이 쓰렸다. 나는 안다.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과부가 된 여자가 감히 누구를 마음에 품는단 말인가. 게다가 상대는 하인이다. 하지만 머리로는 분명 알고 있는데 가슴이 따라주질 않았다.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늦은 밤, 갑자기 복도에서 인기척이 났다. 조용한 밤 공기를 가르는 흔들리는 발소리. 무언가 이상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다. 그곳에 상철이 있었다. 그는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얼굴이 붉어져 있는 게 보였다. 그리고 코끝에 스치는 강한 술 냄새. 아님, 그가 나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무겁고 낮았다.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무슨 일이죠?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이러면 안 된다. 술을 마셨군요. 들어가서 쉬세요. 나는 애써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님은 제가 그렇게 신경 쓰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한순간 숨이 막혔다. 그는 이미 알고 있는 걸까? 내가 그를 피하려 애쓰고 있었다는 걸? 아니면 내가 그를 신경 쓰고 있다는 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저를 피하시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그가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다. 마님도 저처럼 힘드십니까?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내 몸은 점점 뜨거워졌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나는 겨우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상철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님을 보면 숨이 막힙니다. 나는 멈췄다. 마님을 보면 그냥 하인이 아닌 한 남자로 살고 싶어집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두 손을 꼭 쥐었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만하세요. 나는 최대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렇겠지요. 저는 하인이고 마님은 양반가의 사람이니까요. 그게 아니라 나는 말을 하다가 멈췄다. 뭐라고 해야 할까? 뭐라고 말해야 이 상황을 끝낼 수 있을까?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이젠 너무 가까웠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마님이 원하시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흔들리는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갔다. 나는 혼자 남겨진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기다렸다.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가 나를 피하진 않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상철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다. 마치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속이 쓰렸다. 그가 취해서 한 말들이 정말이었을까? 아니면 술 기운에 나온 실없는 넋두리였을까? 나는 그가 피하기는커녕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게 더 견디기 어려웠다. 그날 이후 나는 나도 모르게 그를 더 의식하게 됐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 아니면 그는 그냥 감정을 눌러담고 있는 걸까?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를 마주칠 기회를 스스로 만들고 있었다. 낭하를 지나가다가 일부러 손수건을 떨어뜨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주워 건넸다. 부엌에 갔다가 그가 있는 걸 보고 괜히 물을 뜨는 척했다. 심부름을 부탁하며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가져오라고 했다. 심지어는 직접 된장국을 끓여 그에게 맛을 보라고 내밀었다. 이거 마님이 직접 하신 겁니까? 응. 한번 먹어봐요. 그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하인이 마님의 음식을 함부로 먹어도 되는지 망설이는 듯했다. 하지만 결국 숟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한 입을 떴다. 나는 그 순간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어때요? 맛있습니다. 거짓말이죠? 나는 피식 웃으며 그의 표정을 봤다. 그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금방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의 태도는 언제나 담담했다. 말도 짧았고 나와의 거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도 나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그럴 때마다 그는 나를 피하려 했다. 마주치면 최대한 빨리 시선을 돌렸고 손끝이 스치기라도 하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나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그 감정이 한계에 다다른 건 비 오는 밤이었다. 그날은 오후부터 비가 내렸다. 천둥이 치지는 않았지만 빗줄기가 세차게 내렸다. 마당에 있던 물건들을 챙기려다 손이 미끄러졌고 나는 깜짝 놀라 넘어질 뻔했다. 그 순간 누군가 내 손목을 붙잡았다. 상철이었다. 그와 나는 한동안 그대로 멈춰 있었다. 장독대 앞 어두운 밤 빗소리만 가득한 공간. 괜찮으십니까? 응. 놀랐을 뿐이에요. 나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여전히 내 손목을 감싸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온몸이 굳었다. 그도 알아차린 듯 했다. 그는 서둘러 손을 놓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그를 불러 세웠다. 상철아. 그는 멈춰 섰다. 왜 그렇게 피하는 거예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난 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더 싫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마님이시니까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내게서 시선을 돌렸다. 전 하인입니다. 마님은 양반가의 분이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럼 그날 밤, 그건 뭐였어요? 그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건 술에 취해서 한 실수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저 눈빛 속에 숨겨진 감정을.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거짓말이네요. 그가 움찔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등을 돌렸다. 나는 혼자 빗속에 서 있었다. 비가 퍼붓던 그날, 나는 상철과 함께 창고에 갇혔다. 아침부터 바람이 거세더니 결국 폭풍이 몰아쳤다. 한옥의 기둥이 삐걱거렸고 뒤와 사이로 바람이 날카롭게 스며들었다. 천둥이 칠 때마다 집 안 하인들은 불안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나는 창고에서 쓸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갑자기 내리치는 폭우를 피하려 문을 닫았다. 그런데 그 순간 상철도 비를 피해 급히 들어왔다. 그리고 바람이 문을 세게 닫아버렸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망했네요. 나는 당황했다. 문이 오래된 탓인지 아니면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인지 아무리 힘을 줘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밖에서 누군가 열어주기 전엔 나갈 수 없겠군요. 상철도 문을 당겨봤지만 소용없었다. 창고 안은 좁고 어두웠다. 바깥에서는 빗소리가 거세게 들려왔다. 나는 젖은 소매를 정리하며 어색하게 서 있었다. 창고 안에는 나와 상철, 그리고 먼지 쌓인 물건들 뿐이었다. 그리고 그와 나는 너무 가까이 있었다. 그의 손등이 내 손을 스쳤다. 나는 움찔했다. 하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마님,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상철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도 나를 이렇게 바라봤을까요?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런 말 하지 마요. 왜요? 그냥 그러지 말아요. 저는 마님을 보면 미칠 것 같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마님은 이곳을 떠날 생각 없습니까? 나는 순간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나가고 싶으신 적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으신 적 없었어요? 그의 말은 마치 함께 떠나자는 제안처럼 들렸다. 위험한 말이었다. 나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머리로는 알았다. 이런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하지만 가슴이 뛰었다.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린 그래선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렇군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그보다 더 요란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빗줄기가 점점 거세졌다. 창고 안은 어두웠고 바람 소리에 창틀이 흔들렸다. 그런데도 나는 상철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내가 이 남자에게 이렇게까지 끌렸던 걸까?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외로움이었을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분명히 알았다. 이 감정은 단순한 동정도 순간적인 흔들림도 아니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뺨을 스쳤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마님, 믿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당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켜준다니? 나를? 나는 양반가의 여인이고 그는 하인이다. 상철이 나를 지킨다는 건 곧 그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상철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압니다. 그런데도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힘주어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님을 원합니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차라리 이 밤이 끝나지 않기를. 그날 밤이 지나고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다. 작은 귓속말이 삽시간에 커져 결국엔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과부가 하인과 눈이 맞았다. 밤마다 몰래 만났다. 불경하다.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국 관아에까지 들어갔다. 나는 불안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마당이 소란스러워졌다. 나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포졸들에게 붙잡힌 상처를 보았다. 안 돼.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그의 손에는 붉은 밧줄이 묶여 있었다. 무슨 일이죠? 왜 그를 잡아가는 겁니까? 포졸 중 한 명이 비웃듯이 말했다. 몰라서 묻습니까? 과부가 하인과 불경한 짓을 저질렀으니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게 무슨... 조용히 계시지요. 마님,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나는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들은 상처를 질질 끌고 갔다. 나는 그를 잡으려 했지만 포졸들이 가로막았다. 그 순간 상철이 고개를 들었다. 마님, 나는 그를 바라봤다.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나는 그 눈빛 속에서 모든 걸 읽을 수 있었다. 괜찮을 리가 없었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그를 버리고 내 신분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를 구할 것인가?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양반가의 과부다. 나에게 주어진 삶은 철저히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나는 온몸을 떨며 입을 열었다. 놔주세요. 포졸이 비웃었다. 마님이 누구 편을 드시는 겁니까? 조용히 계시는 게 좋을 텐데요.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내 사람을 지킬 겁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